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숟가락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먹음직스럽게 궁중 요리가 이렇게 차려져 있네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음식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이 숟가락과 젓가락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굉장히 곤란해지실 겁니다. 결국 우리 음식 문화는 결국 숟가락과 젓가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숟가락 문화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를 되짚어 보면 최초로 우리 이 숟가락이라는 것이 유물로서 나오게 된 것은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로 제작된 숟가락이 처음 나오게 되었고요. 그에 비해서 젓가락은 그보다는 훨씬 늦게 발달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쓰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좀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는 함께 썼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나 일본은 점차 숟가락의 그 쓰임이 줄는 대신에 젓가락 중심으로 바뀌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것이 함께 쓰이는 관습이 쭉 이어져 와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결국 독특한 문화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식생활 중에서도 이 국을 먹는 국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숟가락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젓가락은 이 사이시옷을 쓰고 있는데 앞에 저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의 저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다가 사이시옷을 두고 숟가락과 함께 가락을 붙임으로써 결국 이 하나의 묶음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라 결국 이건 중국의 한자가 우리말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게 젓가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숟가락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과정에서 젓가락이 파생돼 나왔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일본의 젓가락 중심과는 차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나라 때 한자의 이 항자를 보게 되면 이 항자는 이 두 사람이 수저가 없이 손으로 이렇게 바울 모습의 상형 문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 없이 먹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일하다가 새참으로 먹고 있는 새참을 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 야외에서 먹다 보니까 밥상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퍼먹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숟가락이 없이는 참 먹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퍼서 특히 국물 있는 거를 입까지 운반하는 데에는 숟가락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점심 참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평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중요한 사실이 여기는 지금 밥그릇에 하나와 숟가락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게 없죠. 즉 이렇게 뭘 말아서 그냥 이렇게 퍼먹는 구조의 식사를 간편식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심창과 관련되어서 전해오는 민요, 토속 민요들 중에 아주 재미난 가사를 한번 보시면 더디고 더디다 점심챔이 더디다. 참, 이 일하다가 배고픈데 바로 이 간식을 안 준다는 거죠. 왜 더디냐? 더디고 더디다 점심챔이 더디다. 숟가락 단반에 센이라고 더디냐? 숟가락에다가 밥그릇 하나 주는 건데 그거 밥그릇 세는 게 오래 걸려서 밥을 이렇게 늦게 주냐 이런 얘기죠. 바가지 죽반에 끼니라고 더디냐. 기껏 바가지 죽 주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더디게 주느냐? 미나리 첵국에 맛본다고 더디냐? 집신 한 짝, 메뚜리 한 짝, 끈이라고 더디냐? 이런 식으로 짜린 침에 긴 침에 끈이라고 더디냐? 상감집 모랭이 돈이라고 더디냐? 뭐라고 집이 크다고 모퉁이 돌아오느라고 그렇게 오래 걸리냐? 이런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에 우리의 식문화, 이 세참 문화라는 건 결국 이 숟가락 하나만 있었다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를 품위 있게 하려면 밥상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무용총에서 나왔던 이 손님맞이 벽화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손님에게 음식을 차려주는데 다 탁자가 있고요. 탁자가 있어서 탁자식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탁자식으로 생활한 가운데 결국 품위 있게 먹기 위한 음식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필요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가야 토기 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릇 자체를 탁자 대신에 이렇게 높인 거죠. 높이를 두어서 굽을 두어 가지고 음식을 먹기에 용이한 구조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고구려 숟가락에서 보다시피 숟가락의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젓가락은 아직 나타나질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눈물은 내려가고 숟가락은 올라간다 이런 말에서처럼 숟가락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험한 말로 너 이 숟가락 그만 놓고 싶냐? 이건 너 죽고 싶냐? 이런 속된 표현이 될 정도로 우리 음식 문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숟가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이 신병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소중하게 지녔던 것이 바로 이 숟가락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한마디로 식사를 못 하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귀한 도구가 숟가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제의 숟가락이가 되겠는데요. 같이 이렇게 이제 젓가락도 발굴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 백제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문영왕릉에서 나온 수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영왕릉을 복원해 놓은 곳을 보면 이 밥그릇과 함께 여기 숟가락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수저 세트 2개 하고 숟가락이 이렇게 이 문영왕릉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왕의 무덤에 이것이 묻힐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숟가락이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귀한 것이었다. 특히 이것도 청동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귀한 것이어서 이곳에 껴무치로 묻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야 지산리 고분군에서도 나왔던 이 젓가락과 숟가락의 모습이 되겠고요. 신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특히 왕궁터에서 이렇게 숟가락들이 많이 나왔는데 재밌는 것은 이 젓가락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귀족들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숟가락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게 되는 것은 고려시대에 와서의 일이니 특히 원지배기에 이 고려가 고기를 좋아하게 되면서 국이 밥상에 빠지지 않게 되면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되었고요. 특히 숟가락이 이렇게 굽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런 국물을 퍼먹기에 이것이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려 이후의 생필품이 되게 되었고 자, 고려 때는 휘었다가 조선시대 때는 점차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이 납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이 끝에 부분이 쌍어형의 제비꼬리 형태가 많았고 또 이런 S자 곡선으로 휘는 경우들이 많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7세기에 오게 되면 무덤에 숟가락을 부장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 대중들도 이제 숟가락을 사용하게 되니까 굳이 차별을 위해서 부장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숟가락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금방 눈여겨보실 수가 있죠. S자로 굽어져 있고 이렇게 제비꼬리처럼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이 상감 청자로 만든 이 합에 거기에 청자 음각을 한 이런 숟가락과 더불어 지금 S자 형태로 꺾여 있는 숟가락의 모습, 이 고려시대의 숟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밥그릇과 숟가락, 자, 이런 귀족 문화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수저 자체가 점차 대중화되게 되는데, 그런 이유들은 결국 국위주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숟가락 없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때 오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신분과 경제력의 상징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숟가락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실 일반 대중들도 이 따끈한 쌀밥 한 그릇을 이렇게 숟가락을 이용해서 퍼먹을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양을 불리기 위해서 주로 백성들은 조선시대에 와서도 죽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쌀을 나달로 먹기보다는 이렇게 곱게 갈아서 먹었던 게 조선 중기까지의 일이었다면, 이 조선 중기 이후에 모내기법이 보급이 되면서 쌀의 생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도 이제 일반 서민들도 결국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모든 백성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되게 된 거는 1970년대 와서의 일이죠.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가 개발 보급되는 것도 있었고, 또 이런 혼분식의 장려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이 젊은 세대일수록 젓가락보다는 이제 서구화된 포크가 더 편한 세상이 됐고, 젓가락질 자체가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음식 문화의 변화와 대단히 관련이 깊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은 숟가락 문화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